자, 사업하다 보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, 뭐랄까,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가 있죠. 내가 진짜 모든 걸 걸고 만든 제품, 이걸 유통사에 딱 맡겼는데, 어느 날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와요. 저기, 저희 회사 망했습니다. 이런 연락을 받는 거예요. 와, 그럼 내 소중한 제품들, 이거 과연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 오늘 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상황을요, 실제 판례를 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절규.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의 핵심인 거죠. 아니, 분명히 내 건데 왜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건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. 과연 법은 이럴 때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? 자,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 사장님을 한번 만나보시죠. 이분은요,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최고급 등산복을 만드는 정말 실력 있는 분이에요. 제품 퀄리티 하나는 끝내줬죠. 그런데 물건 잘 만드는 거랑 이걸 전국에 파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. 그래서 고민하던 김 사장님이 마침내 완벽한 해결책을 찾습니다. 바로 유통 전문가 이 대표랑 위탁 판매 계약을 맺는 거였어요. 이 대표가 그러는 거죠. 사장님, 물건만 저희한테 보내주세요. 판매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. 와, 이 말 들으면 얼마나 든든해요. 그쵸? 그래서 김 사장님은 정말 자신의 피와 땀이 담긴 그 등산복을 무려 1,000벌이나 이 대표의 창고로 보냅니다. 한동안은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. 정말 순조로웠죠. 하지만 아시죠? 항상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. 그렇게 평화롭던 어느 날 정말 말 그대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. 희망으로 가득 찼던 이 파트너십에 아주 거대한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. 그게 뭐냐면요. 이 대표 회사가 자금난 때문에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.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설상가상으로 세금까지 못 내서 이제 사업자 등록까지 말소될 위기랍니다. 그럼 창고에 쌓여있는 김 사장님의 등산복 1,000벌.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? 김 사장님은 당연히 에이, 내 물건인데 당연히 가져올 수 있지 이렇게 믿었죠. 그런데 창고로 한달음에 달려간 김 사장님을 막아선 건요. 아주 복잡하고 차가운 현실의 벽이었습니다. 아니, 내 물건인데 왜 못 가져간다는 걸까요? 자, 지금 보시는 이게 바로 이 갈등의 핵심입니다. 왼쪽의 김 사장님은 아니 이거 내가 만든 내 재산이니까 당장 돌려주세요라고 하죠. 근데 오른쪽 이 대표한테 돈 받을 사람들, 즉 채권자들은 뭐라고 하느냐? 일단 우리 창고에 들어왔으면 그건 우리 회사 자산입니다. 마음대로 못 가져가요. 이렇게 딱 버티는 거예요. 완전히 다른 두 주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는 거죠. 이야, 이렇게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법원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까요? 자, 다행히도요, 법원은 과거의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아주 명확한 판단 기준 3가지를 딱 정해놨습니다. 자, 그럼 그 기준들이 대체 뭔지 우리 하나씩 뜯어보자고요. 법원은 딱 이 3가지 질문을 순서대로 던져요. 자, 첫 번째, 두 사람의 계약 관계, 이거 끝난 거 맞나? 그리고 두 번째, 서로 주고받을 돈 문제는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됐나? 그리고 마지막, 이게 제일 중요하죠. 그래서 이 물건의 진짜 주인, 법적인 소유권이 도대체 누구한테 있는 거냐? 이걸 따지는 겁니다. 자, 첫 번째 원칙은 아주 명확해요. 이 대표 회사가 망해서 더 이상 옷을 팔 수가 없게 됐잖아요. 그쵸? 그러면 법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두 사람의 위탁 판매 계약은 사실상 끝났다. 즉 종료된 걸로 봅니다. 일단 관계는 끝난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바로 이 두 번째 원칙 때문인데요.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오케이, 그럼 내 물건 내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법원은 뭘 보냐면 그동안 물건을 보관했던 비용이나 혹시 못 받은 수수료 같은 돈 문제 있잖아요. 이런 모든 금전 관계를 먼저 깨끗하게 정산해야만 물건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. 이걸 바로 선정산 후반환 원칙이라고 부르죠. 돈 계산부터 먼저 하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핵심 법률 용어가 바로 이 환추권입니다. 말이 좀 어렵죠? 그냥 내 물건 다시 찾아올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법원은 이렇게 위탁 판매를 한 경우에 물건의 소유권,
즉 주인은 판 게 아니니까 여전히 물건을 맡긴 김 사장님한테 있다고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옷은 이 대표 회사 재산이 아닌 거죠. 그래서 김 사장님이 이 환취권을 딱 행사해서 자기 물건을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 복잡한 원리가 이 비유 하나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됩니다. 여러분이 친구한테 야, 내 자전거 좀 대신 팔아줘? 하고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빚더미에 앉았어요. 그렇다고 빚쟁이들이 와서 여러분 자전거를 가져갈 수 있나요? 절대 안 되죠? 왜? 그건 내 거니까요. 하지만 만약에 친구가 자전거를 더 잘 팔려고 타이어를 새 걸로 갈아 끼웠다면 그 타이어 값은 당연히 줘야겠죠. 그 돈을 정산해주고 자전거를 찾아오는 겁니다. 법의 원리가 정확히 이거랑 똑같아요. 자, 지금까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논리를 쭉 살펴봤습니다. 그럼 이제부터는 더 중요한 얘기죠. 우리 모두가 이런 김 사장님 같은 끔찍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실질적인 예방법, 필수 체크리스트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가장 먼저 무조건 계약서입니다. 계약서에 이 물건의 소유권은 판매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우리 회사에 있다는 조항을 아주 그냥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박아두세요. 이게 나중에 환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. 두 번째, 귀찮아도 정기적으로 창고에 가서 재고 확인하시고요. 돈 계상 미루지 마세요. 내 물건이 잘 있는지, 받아야 할 돈이 제때 들어오는지 늘 체크해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거래처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신호가 보인다? 절대 망설이면 안 됩니다. 바로 내용 증명부터 보내서 우리 계약 해지합니다. 통보하고 물건 돌려주세요. 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. 타이밍이 생명이에요. 결국 모든 비즈니스는 그렇죠. 사람 사이의 신뢰,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.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때로는 그 소중한 신뢰를 지켜주는 진짜 힘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내 권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고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하는 이런 구체적인 법적 장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